안녕하세요. 이미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맑고 화창해요. 제가 벌써 3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해봤더니 구독자도 10명이 넘고 조회수도 200회나 되고 너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인터넷 기사라든가 신문 기사 보는데요. 요즘은 일부러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미담을 막 찾아봅니다. 지선호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분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청주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희망 얼굴 특별전 힘내라 대한민국 천개의 별이라는 주제로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캐리커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배우 윤여정, 이여령,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을 직접 캐리커처로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재능 기부로. 그래서 이런 희망 얼굴의 주인공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연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훈훈한 기사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희망 얼굴이고 싶습니다. 제가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저와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미향 강사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특급 칭찬을 들으니까 바로 고래가 됩니다. 네. 이렇듯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마음밭에 꽃씨가 돼서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거, 이런 거 상상이 되지 않나요? 예,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을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마음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말은 힘이 세다. 말은 힘이 세다입니다. 오늘도 제 책 21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경기도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주제로 부모 특강을 요청했다. 특강은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예쁜 공간에서 만나게 될 청중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을 다독였다. 강연 1시간 전부터 담당자들과 빔 프로젝트, 마이크, 스피커 등을 설치하고 점검하였다. 다시 한번 원고를 들여다보며 차분히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강연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너무 적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가 인원이 너무 적어 휑한 카페에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이 고마웠다. 잠시 후 나의 지인 미영이가 들어왔다. 그녀에게는 며칠 전에 부모 교육이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자리에 앉은 후 손인사를 하는 그녀가 구세주처럼 무척 반가웠다.
카페 문 밖에서 통화하던 담당자가 황급히 나에게 다가왔다. 강사님, 어쩌죠? 원래 단체로 15명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인원수가 적어도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강연 준비를 끝마쳤다. 적은 인원의 청중 앞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볍고 활기차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때 팔짱을 끼고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공간이어서 그런지 그 모습이 계속 거슬렸다. 강연 시간 내내 빈정대는 표정을 한 채 치칫 혀차는 소리를 노골적으로 냈다. 강연이 끝나고 담당자가 내 책 당신의 스토리텔링이다를 참석한 분들께 선물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레 사인하고 있는데 나를 노려보던 그 사람이 다가왔다. 내가 이 책을 왜 봤죠? 필요 없는 책이에요. 내뱉듯 한마디 던진 후 쌩하니 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렸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참석을 부탁했던 친구 미영이를 보자 더 창피해졌다. 필요 없는 책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무척 상했다. 아니, 그렇게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왜 저런 말로 굳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갈까?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마구 휘저으며 핥히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책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내 감정을 보태어 마음에 보관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상처를 주었을 뿐인데 그 상처를 스스로 반복하면서 나를 여러 번 상처 입힌다는 것을.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차츰차츰 가벼워졌고 편안해졌다. 말은 마음밭을 아름답게 일구는 도구이기도 폐허로 만드는 무기이기도 하다. 봄꽃처럼 따스한 말이 있고 겨울의 얼음같이 차가운 말이 있다. 풍요로운 덕을 담을 수도 황량한 독을 품을 수도 있다. 날카로운 말에 베인 마음의 상처가 몸에 난 상처보다 오래 간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칭찬 같고 어느 날은 비난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물론 가시돋친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상처의 깊이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신문을 읽을 때였다. 강렬한 눈빛을 띠며 왼손을 높이 든 메이 총리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 메이는 마지막 연설에서 타협, 양보, 경청, 배려, 설득 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 언어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정치인들의 언어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정제되지 않은 나쁜 말이 불행한 행동으로 연결되고 증오와 편견이 그들이 하는 일을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한다고 말했다. 말은 힘이 매우 세다는 것을 깨닫는다. 말에 밀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좋은 말들로 내 안을 채워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상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긴다. 네,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정말 말이 저에게 상처 줬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그 깊이를, 상처를 그 사람이 한 번 줬지만 그 깊이를 제가 정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계속 제 감정을 덧입혀서 스스로 저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네.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냐면요. 바벤바족이라는 그런 부족이에요. 바벤바족. 그런데요. 여기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범죄가. 네, 죄 지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광장 한복판에 탁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일을 중단하고 광장에 모여들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이루고 둘러싼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거에 했던 선행, 그런 착한 일 있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막 쏟아낸대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너 있잖아. 작년에 비 왔을 때 우리 집 지붕 고쳐줬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웃어줬어. 너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희망을 줬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그 분이 가운데 있는 그 죄 지은 분이 막 울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포옹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이제 결심을 하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예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처벌입니까? 네. 그만큼 말의 그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에모토 마사루의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거 읽어보셨나요? 그 에모토 마사루 그 일본 작가인데요. 그분이 눈의 결정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 다르다 이런 사실을 착안해서 물의 결정도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가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인간의 정서에 반응한다라는 걸,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사랑, 감사, 뭐 이런 거 좋은 말 있잖아요. 기쁨 이런 글을 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오, 시기, 뭐 짜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또 보여주면 이 모양이 일그러지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사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파악하고 또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요, 70%가 물입니다. 수정란일 때 99%, 예, 그다음 막 태어났을 때 90%, 성장한 후에 70%, 죽을 때 50%, 거의 그러니까 물의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물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예, 물에도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계속하면 그 사람의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사진 한번 보세요. 한글날 특집으로 MBC에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는 그 아나운서들이, 밥 있잖아요. 밥에다가 두 그릇을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양을 나눠서, 한 그릇에다가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막 건네고, 위에 한 그릇에는, 짜증나. 꺼져. 기분 나빠. 재수없어. 신경질나. 미워.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15일이 지나고 왼쪽에 좋은 말을 건넨 그 그릇에 밥이 하얗게 이렇게 구름솜처럼 곰팡이가 펴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안 좋은 말을 막 받았던 그 밥은 어떻게 됐냐? 곰팡이가 폈는데 이 거무틱틱한 그런 있잖아요. 그 갈색을 띠면서 모양도 굉장히 이렇게 흐트러지듯이 일그러지듯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걸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실험해 볼 거예요. 이거 밥 갖다가 제가 두 그릇으로 나눠서 해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만큼 말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독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알갱이. 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라는 시 정말 좋지 않나요? 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When I dream